오늘 이거 49번까지 마무리 짓는 거야, 일단. 자, 43번의 정답. 몇 번? 그치, 정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죠. 3번에. 자, 그럼 일단 1번부터 하나씩 또 확인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에 be describe라는 수동태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속 반복했던 거, 수동태가 쓰인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동사가 필요하다? 수동태가 쓰인다는 건 타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describe가 뭐뭐를 설명하다, 묘사하다라는 타동사야. 그리고 지금처럼 BPP, 수동의 형태가 쓰이고 있다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자, 똑같아요. 해석을 하면 쉽게 접근이 될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확한 의미 파악이 힘든 경우 아니면 자타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구조상의 특징으로 푸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자, hunter gatherer 이게 뭐야? 사냥하고 모으는 거. 우린 이런 걸 보통 수렵 채집 생활이라고 하겠지. 나중에 모의고사에 최적화된 수업을 받게 된다면 이런 수렵 채집 생활이 나오면 나중에는 변화할 거야. 농사를 짓겠죠. 그럼 정착할 때 항상 sett이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연결해서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어떤 생활 방식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단어가 나오면 자, 같이 외울까? 이런 것도 forage 이 forage라는 게 방금 말했던 수렵 채집 활동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수렵 채집 활동을 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사냥의 생활 방식이 나오면 나중에 뭐 할 거야? 정착해서 농사 지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지만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항상 수렵 채집보다는 농경 사회가 더 좋은 사회다라고 설명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누구다? 방금 나왔던 settle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부 수업 같이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settle은 단순하게 정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합시다. 자, 세트한다라는 건 어쨌건 좋은 개념을 필요한 과정을 해 나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다시 문제 내용과 직접적으로 돌아와서 그런 수렵 채집 생활은 콤마를 찍은 계속적 용법 그것은 뭐다? 자, 이런 생활 방식이 설명되어지는 거겠죠. as 뭐뭐로서. 그럼 다시 한번 수동의 표현이 적절하다라는 건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이 표현은 기억하자. human being이라는 건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 단순히 동명사가 아니라 특히 지금처럼 being에다가 s까지 붙였다라는 건 단순 해석했을 때 존재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human을 그냥 쓰건 human being을 쓰건 해석은 똑같아져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natural, 자연적인 것으로서 당연한 것으로서 그런 생활 방식은 appear to 부정사 뭐뭐처럼 보입니다. 요것까지 정리하고 첫 번째 문장은 마무리 지을게요. appear 우리 요 특강하면서도 정리했었던 동사일 겁니다. 등장하다, 나타나다라는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그런데 지금처럼 이 뒤에다가 to 부정사가 따라오면 이때 appear은 누구랑 똑같아? 이때는 seem과 똑같아요. seem은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라는 뜻이었겠죠. 다시 한번 appear 이란 동사가 혼자 쓰이면 없던 게 생겨나고 발생하는 걸 보여줄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 to 부정사가 따라오면 뒤에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이 될 거니까 해석 방법의 차이도 1형식이냐 2형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놓치면 안 될 겁니다. 됐죠? 자, 1번에 described 과거분사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자, 보기 2번을 봅시다. have가 아닌 has를 주고 있어. 이것도 기억해야죠. 이렇게 3인칭 단수 형태의 동사가 나오는 건 100% 주어를 찾아서 수 일치시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동사가 나온다고 해서 100% 수일치는 아니야. 하지만 비동사 is를 준다거나 일반 동사에 s를 붙이거나 이런 3인칭 단수 형태가 나오면 주어를 찾아가라는 얘기. 자, 문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어는 누구? 주어는 바로 처음에 위치하고 있는 examination. 이게 되겠죠. 조사. 우린 보통 이 단어를 시험이라고도 많이 쓰잖아. exam. 그지? 자, 실험해 보는 거, 확인해 보는 거. 그 뒤에 나온 요소는 of human. 자, 전치사가 나왔어요. 우리 많이 반복했었던 remain은 무슨 뜻? 남다. 뭘 강조했었어? 이 표현은. 그렇지. 자동사이기 때문에 남겨진 뭐뭐라고 설명하더라도 과거분사 pp를 안 쓴다. 겁나게 강조했죠. 그지?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자동사가 아니야. 왜? 왜 얘는 여기서 동사가 될 수 없을까요? 앞에 뭐가 있으니까. of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우린 전치사는 대표적으로 접속사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게 중요했었지. 뭐가 들어갈 수 있고 없고였어. 가장 큰 차이는. 동사. 그렇지. 동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접속사. 지금처럼 전치사가 나오는 건 동사가 못 나오는 구조였어요. 상당히 중요했었죠. 그럼 여기 있는 remain은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어. 남아있는 것. 우리 단어 암기할 때 유물, 유적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겠지. 자, 남겨진 것입니다. 명사로는 유적, 유물. 그러면 인간의 유물이겠지. 오케이. 인간들이 남긴 것들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나서 또 수식어구 부연 설명 from 등장합니다. 어디로부터? Early Human Gathered Society. 자, 싹 다 묶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짝대기로 단어를 연결하면 우리는 묶어야 돼요. 왜? 짝대기로 연결하면 하나의 뭐가 되니까? 이거 까먹으면 안 돼. 형용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어를 짝대기로 묶으면 형용사. 이거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만 나이로 하면 15세, 16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지? 15세라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15살 먹었어요 하면 우리 이렇게 쓸 거야. 15 years old라고 쓸 거야. 그지? 근데 자, 뭐 이렇게 해볼까요? 학생들까지. 근데 이런 거 배웠죠? 지금처럼 앞에 15가 복수이기 때문에 year에다가 s를 붙이지만 어떤 변화를 가져가? 이 단어를 짝대기 찍찍 그으면 뒤에 s는 쓰면 안 된다 공부했었지. 그죠? 안 했어? 무조건 해.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많이 강조가 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냥 단순하게 짝대기 붙였으니까 s를 안 붙여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짝대기로 연결하면 뭐가 된다? 하나의 형용사가 된다고 했었지. 우리 형용사에 s 붙여요? 아니야. 나 겁나 피곤해. tired를 썼어. 그럼 여기 tired에다 s 붙이면 피곤한 정도가 올라가나요? 그런 거 아니겠지. 다시 한번. 그냥 짝대기니까 안 붙였구나 라기보다는 뭉쳐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형용사가 될 것이고 형용사에는 s 따위는 붙지 않을 테니까 이런 문장 또는 단어 형태의 변형은 없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요거에 수식을 받는 하나의 명사 형태. 큰 틀로는 from부터 시작된 여기도 또 전면구 날려버리면 자, 정답 추론. 앞에 나왔던 examination 문장의 주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3인칭 단수니까 has를 쓰는 건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정답이 3번인 건 솔직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 이 village가 무슨 말이야? 얘들아, village는? 마을. 그렇지, 마을이겠죠. 그럼 이게 마을이라는 명사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 what이 틀렸다라고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만약 그렇게 풀었다면 이건 얻어 걸린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정확히 따지면 in farming village 여기서 설명하는 건 부사구로서 날려버려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정답 추론에서 여기서는 맞아 떨어졌지만 얘는 한 번 더 판단할 게 남아 있었던 문제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자, what이 쓰이면 일단 선행사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답 추론은 가능하지만 더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야 될 거. 왜? 사형식이면 선행사가 없는 듯 하지만 명사가 있을 수도 있지. 자, 이 말 이해하실까요? 사형식의 문장이 쓰이면 앞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두 개지. 그럼 앞에 여기에 명사가 쓰였어. 근데 직접 목적어 자리에 what이 나왔어. 그럼 얘는 성립되잖아. 얘는 독자적인 명사고 뒤에 또 다른 명사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사 what이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하지만 뒤에 나오는 성분은 무조건 변함없어요. what은 뒷문장 완전이었어, 불완전이었어? 불안정. 그렇지. what은 무조건 불완전이야. 뒤를 살펴볼까요? epidemic disease가 뭐야? 매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 갈 때까지. 자, disease는 질병이라는 거고 epidemic이라는 건 전염성의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합쳐지면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first, 처음으로 to, take 했습니다. take는 동사야. 그럼 first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니까 필수는 아니겠죠. 그리고 root는 무슨 말이지? root. 선생님 이게 문법 설명하면서 원형 설명할 때 이렇게 쓰지. 뿌리. 이때 이 V는 verb였고 R은 root예요. 그래서 동사의 뿌리, 동사 원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조금은 옛날 방식이네요. 선생님 때는 VR 또는 RV라는 표현을 썼고 요즘 선생님들은 어떻게 쓰나 모르겠네. 근데 내가 이제 익숙한 거니까 이건 아마 안 변할 거야. 나랑 공부하는 동안은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지? 평생을 내가 이렇게 써왔으니까. 그럼 다시. 여기는 root는 말 그대로 뿌리라는 목적. 거기에 take root 하면 뿌리를 두다, 근간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전염병은 뭐합니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 불완전? 완전하겠지. 따라서 여기 what은 틀린 표현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되겠고, 바꿨을 때는 that을 쓰면 되겠고, 또 다른 경우에는 where를 써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또 부연할 게 있어요. 이 문장에서 핵심은 다시 한번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what을 못 쓴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문장은 지금 줄 맞춤이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렇게 지우고 체크할게요. 앞에 it이 있죠. 위에 줄 끝에. 그리고 여기 물론 정답은 아니었지만 이때 what 대신에 that을 써버리면 앞에 나온 it 뒤에 있는 that 해서 it that 구문이 떠올라야 돼. 그럼 it that 구문은 가주어 진주어가 될 수도 있고 강조가 될 수도 있었지. 자, 이것도 한 번 더 쓰고 또 정리할게요. 중요한 요소니까. it이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지금처럼 필요한 거 정리할게요. 중간에 명사가 들어가거나 부사가 들어갑니다. 또는 부사구가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명사나 부사가 들어가고 뒤에 that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렀지? 이때 이때를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강조 구문이 쓰인다라는 건 내용적으로 중요하니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문법적으로 분석이 조금 애매한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를 강조 구문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요. 왜?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는 것도 실제로는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오케이? 문법 요소가 들어간다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법을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 푸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에 쓰이는 that은 뭐랑 똑같다? 이것도 모든 친구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 중학교 3학년 때 또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이미 다 나왔던 거니까.
이때 that은 관계사랑 똑같습니다. 관계사랑 똑같아요. 관계사는 또 두 가지로 우리 쪼갤 수 있지 않았어?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될 수 있었지. 앞에 나온 걸 잘 보시면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럼 앞에 중간에 끼는 게 명사라면 관계 대명사 who나 which가 될 수도 있고, 중간에 끼는 게 부사라면 when, where, why 같은 관계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형은 잘 안 하시겠지만 이때 구문이 나오면 일단 1차는 뭐 가주어 진주어인지 강조 구문인지 판단하는 연습까지는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3번의 정답 찾았고 4번에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 doubt가 무슨 뜻일까? 이 doubt가 의심하다라는 동사야. 원래 이게 동사로 뭔가를 의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뒤에 변형을 잘 보시면 ly가 붙었지. 그럼 품사가 뭐겠어? 부사겠지. 앞에 on 붙었으니까 뒤집었겠지. 그럼 무슨 뜻이야? 의심을 해요, 안 해요? 그렇지. 의심할 여지 없이 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하면 당연히 라고 해석될 수 있는 거고, 당연하게. 오케이. 그래서 추론 필요합니다. 그럼 왜 여기에 지금 부사가 들어가야 돼? 해석을 살짝 해보면 어이구, 우리 배운 거 써먹을 수 있게 친절한 단어 요거 나와 있네요. 자, whatever 나왔죠. 그지? 뭐 이상한 용어를 갖다 붙이면 복합관계대명사라고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특강을 진행하면서 배운 걸 써먹자면 지금 이 표현을 no matter what으로 과연 바꿀 수 있냐 없냐는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접근할 수 있으면 지금 이 과정 이제 오늘 요번 주면 끝나잖아. 그지? 이거에서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 아니면 복습이 부족한 거야. 이건 스스로 판단해야 돼. 바로 답변. No matter what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언제였어? No matter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건 언제만 가능했어? 땡땡절일 경우만. 땡땡절, 비읍, 시옷, 절, 부사절일 경우에만 가능했었지. 그치?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whatever, 무엇이건 its immediate effect, 즉각적인 효과가 무엇이든 간에 어디에 대해서 전치사 오는 무엇 위에라는 뜻도 있지만 about의 개념도 돼요. 항상 뭐에 대한 the lives of human, 인간 삶에 있어서 그 영향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있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사라져도 뒤에 내용은 말이 되겠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 필요 없는 건 부사 맞지? 그럼 부사절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 나왔던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꾸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 판단 서야 됩니다. 오케이. 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지. whatever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무엇이든 i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문장을 썼어. 이런 식으로 써놓고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여기는 whatever, no matter 형태로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물어보는 거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요. 이유는? 저기 자, 지금 문장의 동사가 누구야? 항상 분석의 1번은 동사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얘가 지금 그렇지, 동사야. 그럼 앞에 있는 이 전체는 뭘로 쓰여? 주어로 쓰여. 주어 자리에 뭐만 들어가? 명사. 결론. Whatever you want는 명사절이겠지. 그러면 앞에 나온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부사절일 경우에만 문장 전환이 가능하니까. 오케이. 이거 언제 배웠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중3 때 나오는 거야, 중3 1학기 때. 자. 그럼 다시
됐고. 그럼 여기서 설명하는 건 그러한 정착과 농업의 발전은 뭐합니까? led to, lead의 과거형 이끌었습니다.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이끌었어요. 동사 수식하는 부사 자리니까 ly 상관없겠고. 자, 땡글뱅이 5번 어디가 있냐? 여기 왜 up는 ing를 붙여놨어? 왜? 그렇지. 분사구문. 자, this period, 이 시기 주어져. 주어 다음에 콤마 보이십니까? known as New Stone Age. 빵빵빵빵빵. 콤마 있으니까 다 필요 없겠죠. 이 시기는 이었습니다. Major Turning Point. 주된 터닝 포인트였어요. 어디에서? Human Development. 인간의 발전에서. 문장 끝. 중간에 연결어 없다. 그러니까 분사 구문에 해당이 되겠지. 그리고 new라는 단어랑 똑같은 게 뭐가 있었어? 이것도 까먹으면 안 돼요. 어떤 표현 앞에 neo가 붙으면 그건 new란 뜻입니다. 얘는 new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네온, 물론 네온과는 달라. 네온 사인 들어봤지? 네온도 NEO로 시작하지만 그건 새로운 사인이 아니라 그건 화학 물질을 설명하는 거니까. 네오가 붙으면 뉴의 개념, 뭐 신석기 이런 거 설명할 때 네오가 붙을 거야. 새롭게 뭐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놈은 정리가 될 것이고, 다음 4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 진짜 많이 했던 거. 44번의 정답 몇 번?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1번부터 가보자. 비동사 is를 주었어. 방금 43번에서도 설명했어. 주어 누구야? 원이. 그렇지.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시작되는 전명구 싹 다 날려버리면 문장의 시작 뻔합니다. one of가 나오면 실제 주어는 one이 될 거니까 수일치 is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중간에 하나 더 체크할 거, one of는 뭐뭐 중 하나겠지. 뒤에 복수 명사는 존재해야 돼.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복수 명사 어디 갔어? example에 s가 붙었지. 그래서 마치 복수인 척 하는 거지만 한 번 더 여러 예시들 중 한 가지는 하나니까 단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대명사 나왔으니까 뭐 해라? 앞으로 가서 해석하시고 대상 동일한 거 찾아서 단복수 맞춰주세요 라는 거겠지. 그러면은 앞문장이 여기서부터니까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department. department가 무슨 뜻이야? 자, 백화점을 영어로 department store라고 하지. 그게 왜 department store라고 부를까?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이 무슨 뜻이야? 백화점의 백자가 무슨 백자야? 백백자야. 숫자 100. 재화, 물건. 100가지 물건을 파는 것. 다양한 물건을 파는 걸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 자, 그럼 다시. 백화점에 가면, 뭐 예를 들어, 들어갔어. 1층에 들어갔어. 그럼 1층이 한 개의 매장인가요? 아니야. 2층에 올라가면 한 개의 매장인가요? 아니지. 어때요?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로 나눠놨죠. depart가 그런 뜻이야. 나누다라는 뜻이야. 그럼 department store이라는 건 하나의 공간을 여러 개로 쪼개놓은 상점을 우리가 백화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다양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depart는 쪼개다라는 얘기고, 자, 물론 우리가 학원 같은 경우를 뭐 부서로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영어과가 있고 수학과가 있겠지. 그러면 영어과라는 하나의 부서, 수학과라는 하나의 부서가 있겠지. 그렇게 쪼개놓은 결과물을 departme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부서. 쪼개놓은 결과물. 자, 분리됨을 설명한 단어입니다.
하나의 부서와 그리고 its members 그 구성원들은 이 단어 모르지 않겠죠? acquire 하면 acquire 습득하다, 얻는 거겠지. 그죠? 관련된 사람들은 얻을 겁니다. 뭐를요? 터널 비전을 얻을 거래. 여기 읽으면서 터널 비전을 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왜? 이렇게 문장 부호 제시해 주었잖아요. 땡땡이, 그지? 이런 것들은 단순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경우는 그냥 소리값대로 읽고 넘어가. 아, 터널 비전이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오케이? 나중에 모의고사에선 이런 거에 딱 밑줄 치고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정도 문제로 나오지. 이런 과정에서 이 단어 뜻을 몰라서 틀린다?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오케이? 어쨌건 이 관련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합니까? 그건 뭐 할 거야? 관계대명사니까 꾸며주겠지. 이것 때문에 disallow. allow는 뭐 하는 거였지? 허락하는 거야. 허용하는 거였죠. disallow는 허락하지 않는 거겠지. allow가 나면 그리고 매번 투부정사가 따라 나와. 그 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럼 disallow니까 그걸 못하는 거겠지. 됐죠? 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뭐 이런 비전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누가? 그 구성원들은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지? 뭐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것처럼? see them.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그럼 이 them이 지칭하는 게 뭘까? 해석을 정확히 해야 돼. 어떤 효과가 발생했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걸 그 구성원들은 못 보게 된대요. 그렇지. 얘가 지칭하는 건 요 things인 거야. things. 그럼 복수이기 때문에 복수형의 대명사를 쓰는 건 적절하다라는 거겠고. 자, 다음에 whether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인지 아닌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whether이 나오면 일단 뒷문장은 구조상 완전해야 된다는 건 까먹지 마시고요. 자, 뒷문장 구조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여기 structure 구조는 비동사 나왔으니까 이 형식 뒤에 보호 따라오겠죠? 그 구조는 어떻대요? 어떻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메카니스틱? 메카닉이 뭔데? 메카닉이 뭐 하는 거야? 기계화되어서 잘 굴러가는 거겠지. 오르가닉이라는 건 유기물,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얘기겠지. 자, 물론 이런 단어들의 역시 정확한 의미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지만 무리될 게 없어. 왜? 그냥 명사 또는 특별한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판단할 건 완전한 구조를 살펴봅시다. structure, 문장의 주어, is는 동사,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보어. 됐지? 오케이? 완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고. 자, 땡글뱅이 4번은 과거 분사가 나왔어요. 바로 확인할 것 같은데 원래 involve가 무슨 뜻이야? involve는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뜻이 뭔데? 이 뜻을 모르면 안 되는데 이거는. 자, 뭐뭐를 포함하다라는 동사야. 포함하다. 오케이? 그리고 involve의 특징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뭐가 따라올까? 얘는 보통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보통 목적어에 위치한다고 했죠?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건 무슨 동사? 타동사. 여기 문장을 보시면 involve 다음에 목적어 안 나왔고 전치사 나왔지?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지겹지 이 말.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다라는 건 뭘로 바꿨다? 수동, pp로 바꿨다. 그러니까 ed 형태는 적절한 구조가 맞을 겁니다 라는 얘기지. 이게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쳐낼 수가 있어요. 아닌 것들을. 내용 파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 땡글뱅이 5번 남았어. 하나 남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which 나왔네요. 그럼 뭐 물어보는 거?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완전 불완전 판단해라 이거겠지. 뒤에 문장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은 주어 is less 입니다. 덜 뭐가 돼요? centralized. centralize는 뭐? central이 뭐겠어? central. 얘들아 이게 뭐야? center? 중심. 그렇지. rise 붙은 동사 형태. 앞에 비동사 플러스 ed, pp. 뭐야? 집중된다라는 거겠죠. 그지? 가운데화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다시 의사결정은 덜 집중되어지고 덜 퍼져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건 항상 완전 불완전을 따질 땐 접속사나 전치사 보이면 끊으라 그랬지. 여기까지만 끊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왜? 비동사 플러스 pp로 끝났으니까 완전하잖아. 그럼 which는 안 되겠네. 그리고 상황이나 조건을 설명하면 관계부사 누구를 써라? 왜? 그렇지. where를 써야 돼. 이놈 which 잘못됐고요. 우리는 상황 조건 관계부사 where까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한 단어만 정리하고 요거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요 horizon이 무슨 뜻이에요? horizon. 그치, 수평선 또는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로야, 세로야. 그렇지. 자, 수평선, 지평선 갖고 장난칠 건 의미가 없고요. 가로로 쭉 뻗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 세로로 쭉 뻗은 걸 뭐라고요? 우리 뭐 보통 뭐 발코니, 베란다 이런 데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치기도 해. 그래. 요거 뭐라 그래? 이거 지금 위에 달린 거. 이거 그래. 커튼도 맞는데 커튼은 원래 가리다는 뜻이고 이거 뭐라 그래? V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vertical. 제가 알아내야 돼. horizontal하면 가로로 쭉 뻗은 거, vertical 하면 세로로 쭉 뻗은 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로와 세로의 개념으로서 항상 설명될 수 있는 단어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뭐다냐, 혹시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혹시라도 체대를 꿈꾸는 친구가 있다라면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 실기 종목을 준비함에 있어서 버티컬 점프가 꼭 들어가지. 제자리 높이 뛰기, 수직으로 뛰기 그런 것들. 이 단어도 꼭 기억합시다. 자, 다음 4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5번. 또 설명할 건 단어가 보이네. 이걸 기억해줘야 또 내가 안 서운하지. 이거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안 까먹죠? 숫자.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은 그럼 땡글뱅이 1번부터 볼까요? 원에다가 s를 붙였어요. 이런 원 같은 대명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무슨 대명사? 부정대명사. 인칭대명사와 부정대명사의 차이는? 원과 it의 차이가 뭐였어? 지칭하고. 우린 얘를 부정대명사라고 하고 우린 얘를 인칭대명사라고 했었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분한다고 하면 위에 있는 건 정확한 대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었고 인칭대명사는 정확한 대상을 판단하는 게 있었지. 그죠? 여기에 우리 하나 더 배운 거 있어. 진짜 많은 거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that이라는 무슨 대명사? 지시대명사가 있었어. 위에 있는 두 가지를 묶으면 이런 차이가 있었지. 아래에 있는 두 개를 묶으면 어떤 차이가 있었어? 말 좀 해주면 안 될까? it과 that이 대명사로 나왔어. 지칭하는 대상은 3인칭 단수가 맞아. 그럼 그때 it과 that의 차이가 뭐였어요? 후치. 기억나? 후치? 후치. 뒤에서 꾸며주는 거. it과 that 중에 후치가 가능한 게 누구였어? 50%. 하나 말해봐. it이야, that이야?
that이죠. 자, that은 후치가 가능하고요. it은 후치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대명사에서 뭔가를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가지에다가 한 가지만 더하면 돼. 그건 바로 동일한 대상이 나왔을 때 설명하는 무슨 대명사? 동일한 대상. 동일한 대상. 재귀 대명사가 있었지. 그지? 대명사 파트는 그 네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one's가 나오는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해석을 해야 되네. 귀찮겠지만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be related to 연결, 관련되어집니다. 오케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완전 연결돼. 누구랑? 메타포가 뭐야? 비유. 뭐 국어 시간에 뭐 비유, 은유 막 하잖아. 그런 정확한 차이는 역시 국어 시간에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확인할 건 갖다 붙이는 거겠지. 얘는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디지털 메타포라는 것은 뭐합니까? different. 다릅니다. from. 누구랑은 달라? linguistic. 이거 무슨 뜻? linguistic 하면 언어적인. 자, 언어적인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럼 이게 나타나는 게 뭐겠어? 디지털 메타포는 언어의 그것과는 다르대. 그렇지, 메타포가 되겠지. 동일한 대상이니까. 앞에 나온 이 메타포를 받는 대명사 고놈을 one이라고 표현했고, 복수니까 one에 s를 붙인 형태까지도 갖다 붙이면 되겠지. 오케이? 됐나요? 자, 동그라미 2번. 일단은 첫 번째 출발, engage라는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engage는 무슨 뜻이었어? 동사로 관여하다, 관련 짓다, 연결되어짐을 설명하는 동사였습니다. 그럼 여기 형태를 ing를 쓰는 건 맞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겠지. 그렇지? 동사랑 관련된 거 진짜 동사인지 능동과 수동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하는 거 있었지. 자, 일단 ing니까 단복수는 아니야. 그럼 여기가 본 동사인지 따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위에 줄 오른쪽 끄트머리로 가면 뭐가 있어? 바로 위에 줄 오른쪽 끝에 without 있죠. 뭐야? 전치사겠지. 그치? 그럼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럼 동사를 이제 뭘로 바꿔야 돼? to나 ing 정도 또는 ed, pp 같은 말이네.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판단해야 되겠지.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있어. 그러면 ing 맞겠지. 이런 식의 구조로 풀면 진짜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알겠니? 자, 세 번째. 이것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change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대표적으로 자동사랑 타동사를 마구마구 다 쓰는 동사야. 결국 change가 나오면 그놈의 형태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거의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형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선 정확히 접근하자면 지금 앞에 있는 문장이 이 부분에서 changing이 나왔던 바로 윗 문장 끝에서 끊어져요. 그리고 그 뒤를 문장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연결어가 없어져. 그럼 다시 한번 무슨 구문? 분사구문. 거기에 users meaning horizon이라는 명사, 즉 목적어까지 존재하니까 ing를 쓰는 건 적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46번까지만 끝내고 잠깐 쉴 테니까 좀만 힘내봐. 자, 그 다음 4번. 반가운 what이 나왔습니다. 판단이 쉽잖아. 바로 앞에 선행사 없어요. 그지? 편리하게 뒤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보시면 이 usefulness는 무슨 말이죠? 유용함. 그지? ness를 붙이면 명사어니까 뭐에? technology. 그 기술의 유용함은
입니다. 동사 obvious. 우리말로 명확한, 분명한이라는 형용사. 그 기술적 유용함은 분명합니다.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At first, 일단 수식어고 나와서 날려버려. 완전하면 what을 쓰는 건 당연히 안 돼. 선행사가 없었어. 결론, 선행사 없다. 뒷문장 완전하다. 우리가 쓸 표현은 그렇지, that이 되겠죠. 명사절 that. 그치? 자, 이렇게 되겠고, 땡글뱅이 5번 얘들아 require에다가 s 붙였다. 주어 단수 확인하래요. 주어를 찾아갑시다. 누가 주어입니까? 주어가 어디가 있어? 그렇지. 자,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분석을 하면 물론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지만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끊어진 거였고 the meaning, 의미, 문장의 주어 his works, 그의 작품 여러 개지만 전명구니까 날려버려. 주어는 단수였어. 비동사 is야. 그리고 뒤에 등위 접속사가 나왔네. 또 여러분 등위 접속사만의 특징이 뭐였죠? 등위 접속사가 쓰인다라는 건 똑같은 걸 지을 수 있다는 거였어. 지금 and 다음에 동사가 있다라는 건 동일한 주어가 지워졌다는 얘기야. 앞문장의 주어는 의미였어. 그러니까 단수 취급 연결할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mean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역시 한 가지만 더 추가. mean은 형용사로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나쁜. 그지? 사전적으로 정확히 하면 비열한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때 형용사로 쓰일 수 있으니까 체크하면 좋겠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mean에 s를 붙이는 명사가 있어요. 이거는 단복수를 표현할 수 있지만 매번 단수로 나옵니다. 얘는 수단 또는 방법을 설명하는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역시 기억합시다. 뭐 의미하다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빼놓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46번. 46번. 정답 몇 번? 몇 분을 골랐을까? 그리고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꼭 풀어와야 돼요. 진짜로. 알겠지? 마무리. 그걸로 다음 시간은 마무리할 겁니다. 안 풀어오고 확인 안 되면 그냥 한 달 날아가는 거야. 그게 확인이 되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도. 자, 1번. supply. 공급하다라는 동사에다가 ses 붙였어. 주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주어가 누굴까? 문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끊어졌으니까. For example, 예를 들어 필요 없죠. bouncing a ball, 공 튀기기. 어디에서? 전면구 날릴까요? In a volleyball service routine에서. 그럼 배구 서비스 루틴이니까 배구 선수들이 서브하기 전에 공에 빵빵 때리는 거 말하는 거죠. 튀겨보는 거. 그럼 문장의 주어는 누구였어? bouncing이라는 동명사. 동명사나 부정사가 주어로 쓰인다는 건 단수 취급. 따라서 일반 동사의 s나 es는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그치? 자, 2번. properly라는 적절히라는 부사를 물어보고 있는데 무조건 맞겠네요. 이게 보이잖아. be used to 동사원형. 무슨 뜻? 에헤이. 그렇지, 사용되다죠. 익숙하다가 되려면 뒤에 뭐 따라와야 돼? ing. 헷갈리면 겁나게 유치하지만 익숙해지다라고 외우세요. 잡았어? 이런. 자, ing가 들어가면 익숙해지는 거 알겠지? 유치해도 그렇게라도 외우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지금 민트 색깔로 칠하는 이 표현이 뭐야? 지금 다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동사 관련 표현이죠. 그럼 이놈이 앞으로 가건 뒤로 가건 다 동사랑 연결되겠지. 동사를 수식하는 건 누구야? 부사. ly 맞겠죠? 그렇지. 갑자기 중간에 보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럼 2번은 통과. 3번 얘들아
based on이 basing ing로 나오는 건 나도 지금 내가 학생, 뭐 중학교, 등학교 거쳐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그럼 몇 년이야? 거의 30년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 basing이란 표현은. 알겠죠? based on 하나의 전치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뭐를 기반으로 둔다라는 거. 그리고 base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거 왜 이래? base에다가 ment를 붙이면 이게 무슨 뜻이야? 지하. 그렇지, 지하.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B1, B2 할 때 B가 요 베이스먼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B1, B2 나타내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1층에 안 쓸 거 L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 로비를 얘기하는 거지. 로비. 자, 그러면 3번까지는 됐고 4번에 what이 보입니다. 어이고 너무 쉬운데 앞에 지금 influences라고 나와 있어요. 얘 동사일까 아닐까? 얘 동사의 명사야. 명사. 어떻게 할 수 있어? 앞에 형용사가. 그렇지. 뭐 경우에 따라선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S일 수 있지만 internal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수식을 받는 분명 명사일 것이야. 거기에다가 뒤에는 can affect라는 조동사가 나왔네요. 주어가 빠졌다는 얘기지. 결론 선행사가 있어요. 뒤에가 불완전해요. 그럼 who나 which나 that 같은 잡았어? 이런 관계대명사가 필요하겠지. 따라서 what은 안 됩니다. 선행사 사물이었으니까 which나 that으로 문장 전환해 주십시오 라는 거. 오케이? 자, 여기다 필요한 게 보이니까 써놓고 이게 보여서 설명드리는 거고, 땡글방이 5번에 to achieve가 나왔죠? to 부정사나 that은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딱히 상관없겠지만 여기서 adjust가 나오는, to achieve가 나오는 건 앞에 있는 동사와의 adjust와의 중복을 막기 위한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릴 리가 없겠지. 자, 중요한 단어 딱 두 개만 정리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ompetitive가 무슨 말이야? competition은 경쟁, 시합, 대회란 뜻이야. 하지만 일반적인 대회와 competition은 달라. 갑자기 뭐 동네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축구 대회를 한대. 우르르 나가. 왜? 기념품 준대. 그런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나가겠지. 그건 컴피티션이 아니야. 컴피티션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하는 대회가 컴피티션이야. 그래서 컴피티브라는 건 그냥 단순히 싸우는이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이란 뜻이 됩니다. 오케이? 원래 컴피트 하면 싸우는 건 맞는데 컴피티브는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럴 싸울 만한 능력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쉽게 능력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요. 긍정적 어휘로 보셔도 좋습니다. 얘는 뭐 일반적인 뭐 매치나 토너먼트와는 달라요. 컴피티션은 능력자들의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요 adaptation 나왔어. 얘는 적응인데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건 요 APT와 그리고 OPT 이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쭉 수업 해온 친구들은 알 거야, 그지? 위에는 adapt는 뭐였어? 보통 적응하다라고 암기하죠. 그리고 아래는 adopt는 분명 여러분 뭐라고 암기해? 입양. 그렇지, 입양하다라고 암기하겠지. 그럼 입양한다는 건 뭐 하는 거야? 어떤 자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 뭘 설명을 드리고 싶냐 하면 위에랑 아래를 사전적으로 접근하면, 자, 틀린 건 아니지만 위에 있는 건 뭐뭐에 적응하다라고 나올 것이고 아래는 뭐뭐를 어떤 사람을 입양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적응을 하건 입양을 하건 항상 뭔가를 받아들인다에는 차이가 없겠지. 그지? 그 차이로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입양하다라는 단어로서 의미를 암기해버리면 무조건 우리는 아기를 입양한다, 여기에서 국한돼 버려. 절대 안 돼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둘 다 돼.
그럼 그때 차이점은 뭐야? adapt는 기존의 것에 적응해가는 거 adapt라고 하는 것이고 adopt라는 건 뭐랄까? 새로운이라고 적을까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 첫 시간 수업하는 게 아니겠지. 했던 과정에 계속 적응해 가는 거겠지. 이런 과정은 adapt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나를 처음 만났어. 그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럴 땐 adopt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걸 접근할 때는 adopt를 쓸 수 있다는 점까지는 정리해 두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나갈게요.